네, 배병휴 월간 경제풍을 대표와 함께 좀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같이 좀 뉴스를 좀 보셨는데 네. 뭐 몇 가지만 좀 짧게 좀 짚죠. 예. 우선 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어요, 저도. 근데 이 시점에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 덮어두고 그냥 외교 일정이 나왔습니까? 이거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기나 뭐라고 연기라고 그럴까 폐기 이것까지는 연기나 일정 조정. 일정 조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기 가서 미국 가서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미 자체를 취소한다는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에 아베가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또 시진핑 주석이 가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스케줄을 어렵게 잡아놨는데 이거 당장 취소한다면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죠.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방미 일정을 많이 노력해서 잡았다고 보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취소했다. 메르스 사태를 더 크게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여권에서도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가 처음에 이렇게까지 진압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최고대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미국에 방문하셔가지고 나서 긴급한 일정 이외에 나머지는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 청와대 모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 문제의식을 국민들한테 좀 상세히 설명하는 그렇죠.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한국과 미국 같은 이런 한미 외교 일정은 쉽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역대 정부 알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베 일본 수상이 가가지고 미국 전략을 막 흔들어 놓고 온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속된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거기에 또 우리 발자국을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는 안 된다. 가볍게 이걸 뭐 취소니 뭐 이렇게 일정 조정은 혹시 필요할지 필요하다고 모르겠다. 봅니다. 그리고 일정 조정을 하건 원래 예정대로 하건 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뭐 외교니까 말 못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메르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사실상 해왔고 뭐 이제 전면에 나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 부재라고 하는 비판 또는 비난 이게 조금 이제 사그러들까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거하고 관계해서 또 이제 그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되겠죠. 진압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경험을 얻고 큰 대사를 치르고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자왕무왕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 없는 거로 해가지고 장관 어디 있냐, 국무총리 어디 있냐, 대통령은 왜 없느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경험도 적고 조직이나 이것도 덜 정비됐을 텐데 메르스라는 게 지금 뭐 사막에 낙타하고 관련된다고 하니까 방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제1차 감염자가 나왔을 때 경계의식을 딱 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경험이 없어서 당황했을 거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변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영표 장관도 방역에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자꾸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니까 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 부활을 돋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제 문영표 장관의 인천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시점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한 곱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인천론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시기에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한참 막 메르스하고 싸워가 정신이 없는데 당신 그만둬.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좀 넘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죠. 그
이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고 물론 이제 혼선이 있었다가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만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총력 체제가 구축은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혹시 없을까요? 박원순 시장 입장은 당당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자체가 절대 매끄럽지 않았다고 보고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만 그 원인은 알아요.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서울시의 이거 시민 감염에 대해서는 서울 직선 시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설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역할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발한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대외적으로 좋게 인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 서울 삼성의사의 박모 의사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미확인 사실을 많이 크게 보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배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방법이나 그 과정 자체는 좀 매끄럽지 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소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좀 이제 좀 매뉴얼도 좀 제대로 좀 구축하고 이건 중앙정부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의료 영역을 훨씬 넘습니다. 의료 이외의 영역과 하지도 관련해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안 먹혀요. 지금 당신이 뭔데 환자들도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도 초인류 삼성병원 같은 거 이걸 어떻게 격리시키고 폐업 어림도 없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비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수업료 치르고 굉장히 비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잡아놓고 나서. 제약 부분에는 미국의 FDA이고 우리나라는 식약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국에서 시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뭔데? 당신들이 뭐 확진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병원을 펴서 지금 알겠습니다. 비싼 조언이라고. 그러니까 수업료 이미 우리가 비싸게 치르고 있고 일단 메르스 잡은 다음에 뭘 배웠는지 잘 복귀해 가면서 그렇게 교훈을 얻고 필요한 보완 장치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어제도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난항을 겪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아마 이건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이거 부각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메르스 전국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적고 그다음에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황교안 후보자는 이런 과정 없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를 했는데 과거에 법무장관 그 청문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되풀이 되네. 그리고 이제 19건 그거에 대해서 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부하는 쪽에서 당당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난 데이터를 모르니까 그 대신에 청문회 과정 자체, 방식 자체는 나중에 바뀔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생활 영역 같은 거 물고 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뀌겠습니다만 아직 바뀌지 않은 현재 상태까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중간에 받았지. 병력 문제 있었지. 그거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 대신에 그 지적은 하시고 나서 황교안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한 그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되고 완전히 틀린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해명해 주신 거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디 무수한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평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몇 가지 접혔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법무부 장관과 총리는 좀 달라서요. 법무부 장관은 뭐 하루 청문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며칠 지난 다음에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의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제가 전망할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청문회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야당에서 뭐 보이콧 하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표결에 응하더라도 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새누리당도
부표를 던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공개하지만 어디 여야 간에 다 부표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청문회를 거쳤다면은 임명 동의안에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요. 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거부권 시사까지 한 상황인데 정의화 의장이 말이죠. 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송부 자체를 좀 늦추고 있거든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대로 여야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헌법학자들이 이헌론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여러 가지 칼럼들을 많이 봤어요. 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하나의 접점이 나오는 것이 용어상 표현에 좀 조정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성이 좀 없는 쪽으로 표현을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것이 여야 간에 확실히 되면 위헌성 시비도 그 과정에서 사라지고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 국면이 잘 넘어가야 된다. 다른 국제 현안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 넘어가야 되지. 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국회를 하고 갈등하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정해놓은 걸 여야가 타협을 해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우선 머리를 좀 맞대고 이 문제, 물론 메르스에 대한 공동 대처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또 이게 뭐 문제는 또 문제대로 또 해결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야 원내 대표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지 여야 원내 대표가 만든 작품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조정을 해 주신다니까 거기서 타협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